3교류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2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5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4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기사월 병술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척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좀 그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욱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는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에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이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더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게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 양화라고 했고요.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비유를 하면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했고요. 10간 중에서 가장 밝은 빛과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간으로 화를 볼 때는 뜨거운 열기라기보다는 빛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화는 일간이 왕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토가 있어서 회강되는 것을, 빛이 가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4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죠.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령을 얻었다라고 해서 득령했다라고 했고, 신왕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병화가 4월에서 일간이 왕하니 화가 왕하니까 굉장히 전반적으로 사주가 뜨거워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화의 빛을 보강도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병화는 어떤 수를 좋아할까요? 수는 임수라고 하는 것과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병화는 임수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편관이 되겠고, 계수는 정관이 됩니다. 육친 공부할 때 정관이 편관보다 좋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고, 또 이렇게 배우신 분들 많이 있지만 그거는 일간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병화는 정관인 계수를 얻는 것보다는 대해수, 큰 강, 호수와 같은 임수를 얻어야지만 수보 양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얻어서 병화의 빛을 보강, 예를 들면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데 그때 큰 바다라든가 또는 강, 호수가 있어서 그 빛을 반사하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죠. 그것이 바로 병화가 왕할 때 임수 보게 되면 수보 양광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만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뭘 해줄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자,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계수를 아울러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관살 혼잡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매우 안 좋아하는 관살 혼잡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물론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특히나 뭐 여명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있고 또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 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이 이도저도 아니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하는 것이 관살 혼잡이라 좋지 않게 보는데, 4월의 병화 또는 다음 달인 5월의 병화는 임계수 관살 혼잡 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수를 얻게 되면 임수는 병화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계수는 병화를 보강하지는 못하지만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좀 기능이 다르다 생각하면 돼요. 임수는 병화를 보강하는 데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계수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는 임계수를 따로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으면 어떻다? 더욱 좋겠다라고 하는 것. 물론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하나가 뭐 임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는 계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병화 입장에서는 계수는 조금 없다 하더라도 임수를 택하는 것이 병화 입장에서는 좋겠다. 왜냐하면 계수를 얻으면은 조후가 되니까 부는 재물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병화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임수를 얻어야지만 명예를 얻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좋은 사주 뭐예요? 부귀를 얻는, 부귀 쌍전하는 그러한 사주를 좋게 보잖아요. 그래서 병화는 귀를 얻을 때는 임수가 필요한 것이고, 뜨거운 여름에 조후만 되더라도 부는 작은 부는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재성이 있어서 저 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면 그 부가 어떻다? 더욱 더 크다. 그냥 예를 들어서 금이 없는 상태에서 계수만 있으면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의 그런 재물, 풍족한 재물이지만 재성이 있어서 임계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이름난 큰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4월의 병화는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고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는 계수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 병화는 임수를 좀 더 좋게 보는 것이고, 계수가 있다라고 하면 보강은 안 되지만 조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수가 있든 계수가 있든 또는 임계수가 모두 있든 4월은 뭐라 그랬습니까? 화다수갈, 화가 너무 왕하면 수가 증발돼서 날아가는 것이니, 재성인 경금, 신금 등이 있어서 수를 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4월의 병화가 중화를 잘 이루는, 부귀 겸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병화 일간이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거 격국과 영신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그 격국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를 분석하는 도구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죠. 자, 어떤 분들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51만 8,400까지나 되는 사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격국과 용신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중요한 건 십정격까지만 좀 깊이 있게 알고, 나머지 기타 제격들은 조금 소홀히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십정격이 거의 한 90% 모든 90%의 모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십정격 외에 기타 제격을 너무 깊이 파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십정격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 월지 있는 사화 체음 용 양이라고 했습니다.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화는 음화가 아니라 양화가 되는 것이죠. 양 대 양의 관계, 화가 화를 받습니다. 양 대 양이니까 당연히 비견이게 되겠죠. 비견. 그래서 병화 사월이 태어나면 비견격이냐? 아니죠.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양간이 월지가 포태법상으로 임관지가 되면, 월지가 임관지가 되면 이거는 걸록격
격이라고 하는 공식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국은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왜 체음용양으로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 지장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경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병화, 본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기가 사화이기 때문에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4월에 병화는 걸록격이 되는 것이지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식신격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경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편제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국이 한 3개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것은 식신격이 됐든 편제격이 됐든 일단 원령 자체가 4월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합니까 약합니까?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바가 될 것이고요. 일단 병화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와 같기 때문에 임수로서 보광함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4월에 보광이 필요할 거예요. 빛이 밝아지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령의 특성은 다른 겁니다. 병화가 4월에 태어나서 술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개념하고 원령의 개념은 다르다는 얘기죠. 병화는 왕하면 그 빛을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4월이라고 하는 원령의 특성은 뭐예요?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4월은 염상절이죠. 염상절.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염천지절이라고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술을 얻게 되면은 수는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특히나 임수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보광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4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뭘 떠날 수는 없다? 수를 떠날 수 없지만은 그 수 중에서도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보광해주는 병화의 가치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가 있는데 조후의 역할은 개수가 잘하는 것이고 보광의 역할은 임수가 잘하는 것이니 4월에 병화는 임수로서 보광하고 개수로서 조후하면은 더욱더 좋은 사주의 구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병화 4월에 태어나서 임수, 개수, 편관인 임수와 정관인 개수를 쓰게 되면 이거는 관살혼잡이 아닙니까? 관살혼잡이라고 하죠.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든 편관이든 하나 있는 것을 귀하게 보는데 이 관살이 혼잡되게 되면 뭐예요? 국가의 법이 서로 상반되는 법이 2개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좀 음란하다라는 뜻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있는데 기둥서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남녀 불문하고 직장을 관성으로 보는데 이 직장 계속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봐서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무조건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볼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관살혼잡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병화가 4월, 병화가 또는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계수를 같이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임수로서는 병화를 보광하고 개수로서는 뭐다?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조후해주는 역할로 쓰게 된다. 단 4월은 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경신금, 지지를 신유금 등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수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 금이 희신이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병화 입장에서 좋은 것은 개수보다는 임수를 얻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병화가 임수를 얻으면 귀함을 얻는 것이고 병화가 개수를 얻으면 뭐다? 부를 얻는다 이렇게 논할 수가 있죠. 꼭 재성만 있어가지고는 재성만 가지고는 부를 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임계수가 있고 경금이라든가 신금, 지지로 신유금이 재성이 관을 생겨주면 반드시 현모양처를 얻고 돈을 많이 벌면서 명예를 얻게 되는 아주 좋은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오늘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토가 들어와 있죠. 병술일주가 됩니다. 자,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라고 했죠? 마른 땅입니까? 아니면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됩니까? 이건 건토죠. 그리고
인오술 화국을 짠다 그랬습니다. 물론 오하고 인은 없다 하더라도 저 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열기를 갖다가 축장시켜서 더욱더 건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4월에 술토가 크게 좋게 영향을 작용을 하지는 못할 것이고,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습토인 진토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흡수해서 열기를 식혀줄 수는 있지만, 이 건토인 술토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가중시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진토는 나한테 도움을 주지만 술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월간에 있는 기토 또한 썩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임수가 있으면 기토는 반드시 임수를 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다행히 이제 간목이 연에 있어서 이 기토를 묶어 놓고 있지만은 사주 자체가 너무 조열한 중에 수도, 진중, 계수 하나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가 나옵니다. 무자시.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4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4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같이 왕하죠. 자수를 얻은 것은 병화를 보강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즉 조후의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 무토는 술, 사, 진에 다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물론 임수가 기토 타김되는 것도 싫어하지만은 핵이 무광되는 것, 빛을 가리는 회광됨을 매우 싫어한다 했으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해야 되는데, 기토하고 탐합하느라고 토를 극하지 못합니다. 탐합망극이라고 표현하죠. 간목의 용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축시 마찬가지로 시제도 습토인 축토를 얻었다 하더라도 4월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회광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다. 좋다나 보다 안 좋다는 얘기. 무술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역시나 무술시 또한 병화의 빛을 심각하게 가리게 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신은 아니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4월의 병화가 인의 뿌리를 뒀습니다. 이 경금은 수만 있었다고 하면, 임수나 천간에 개수만 있었다면 수를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인데, 수가 없습니다. 4월에 경금도 투출되어 있으니 물론 편제격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주에 이거는 보다 수가 없는 것이 단점이 된다. 그럼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임진시 보게 되면은 임수가 천간에 투출돼서 병화를 보강하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뭘 한다? 조후할 수 있다. 개수는 진중개수 두 개가 있긴 한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요 진토하고 요 술토, 이 술토는 이 진토가 충이 되지 않지만 시지에 있는 진토하고는 뭐가 됩니까? 진술 충이 됩니다. 그러면 토가 약해질까요? 토가 왕해질까요? 토가 더 왕해지게 되고, 임수의 뿌리도 너무 약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간목이 살아있으면 토를 제해줄 것인데, 간목이 깃에 묶여져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보강은 아니지만은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뭐 해줄 수 있다? 제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4월에 사시가 되었으니 더욱더 조열하죠. 역시나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오시 같은 경우에도 수기가 매우 부족하니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병신시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겠는데, 이건 이제 임수가 투출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신중에 있는 임수, 신중에 있는 경금을 우리가 취용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출된 것은 아니지만은 병화도 하나 투출되어 있고 해서 요거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신시 정도 나쁘지 않겠다. 경인시도 마찬가지로 경인시는 그 대신에 뭐가 문제가 된다?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시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잘 보시면 사정 너무 조열하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건 간목의 용도도 지금 따로 없어져 있다, 깃하고 묶여 있느라고. 그다음에 수기가 너무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집어넣게 되면 목화운이 좋아지는 것이고, 목화를 집어넣게 되면 금수운이 좋아지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목화운이 좋은 생시가 좋은 것인지, 또는 금수가 좋은 생시를 고르는 것이 좋은 것인지라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목화운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목화 쪽으로 경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사 쪽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초년운이 안 좋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오늘은 생시를 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장년 초년운이 조금 안 좋다라고 안 좋은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경인시라든가 계사시 같은 거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초년운, 중장년 이후의 운보다는 어렸을 때 공부 잘해야 되니까 초년운, 중년운이 좀 좋은 걸 바란다라고 하면, 저는 뭐 병신시 정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진시는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진술충 때문에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